뭔가요? 자, 그럴 때 요 국민주권 이론에서는 공익이란 사회 전체의 이익입니다. 이 사회 전체의 이익은 사익과는 별개의 것이 됩니다. 국민들 개개인의 사익과는 무관한 거예요. 근데 이 국민주권 이론에서는 국민들 개개인과는 별개의 또 다른 공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익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어떤 균형점, 사익의 균형점이다. 정확하게 규정하면 여러 주장되는 사익들의 균형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아까 봤던 그 두 가지 국민조건 이론은 공익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익이라는 것은 결국 공공성하고도 연결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공화국은 공공성이 실현되는 나라를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그 나라가 실현해야 되는 공공성은 뭔가요? 공공성이란 국민들 개개인의 이해관계와는 별개의 것이다 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개개인의 이해관계의 균형점이다 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양쪽 입장이 나아가는 바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국가 형태가 달라져요. 국가가 지향하는 바도 달라지고. 자, 결국은 이러한 국민주권 이론은 공화국 개념하고도 연결해서 서로 다른 나라를 지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서로 다른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하고도 연결되겠죠. 결국 요 국민주권 이론에서는 이 유권자로 이루어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의 합입니다. 유권자의 합이고, 그래서 주권 행사에 참가할 고유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주권 행사에 참여해야 돼요. 참여해서 유권자가 법률을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집행에 대한 통제권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국민주권 이론에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으로 이 선거에 의해 뽑히는 대표자들을 전부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 직접 민주주의적인 그런 제도들이 도입되는 것. 예를 들어서 실제 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분기별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한 5개도 될 수 있고 10개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 투표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한 제도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국민주권 이론에서는 그런 것들이 시행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계속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니 공화국이니 무슨 주권이니 이런 것들 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서로 다른 생각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식으로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권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이게 주권인가요? 이게 주권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시행돼야 되는 민주주의는 어떤 건가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자기가 정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던졌던 질문,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밀어붙이려고 할 때 이것을 찬성해야 하는가 반대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논술 문제 보죠. 자, 실전 논술 문제 보면 일단 문제 봅니다. 2009년도 서강대 수시기출 문제입니다. 루소의 여론관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사회의 여론의 문제점을 지적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루소의 여론관은 제시문 가에 나옵니다. 우리가 제시문 가를 읽고서 루소의 여론관을 뽑아야 되고요. 바탕으로 하여라고 했습니다.
바탕으로 하여, 토대로 하여, 기초로 하여, 근거로 하여 이런 얘기 나오면은 반드시 쓰라는 뜻입니다. 즉, 이 제시문가에 나온 루소의 여론관을 반드시 활용해서 현대사회 여론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데, 근데 이 현대사회 여론의 문제점은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에 나옵니다. 그 나다에 나오는 내용을 지적할 때, 이게 문제야라고 지적할 때 그것을 지적하기 위한 그 개념들을 우리는 제시문 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시문 가부터 보죠. 자, 제시문 가, 루소의 여론관은, 자, 일단 여기서 딱 루소는 이런 여론관을 주장했어 라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 불친절한 데가 있는 제시문이에요. 하지만 열심히 찾아보면은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980년대 철학자들은 여론을 정치적 관점에서 지칭하는 의미로 공동의지, 대중정신, 대중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민주주의 이전 철학자들은, 이 민주주의 이런 철학자들은 다 이 사람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집단의 마음 또는 일반 의지에 관심을 두고 이것이 정치 질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여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반 의지라는 것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개인 의사의 집합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일반 의지는 개인 의사의 집합이 아니랍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얘기 아닌가요? 아까 우리가 국민주권 이론을 볼 때 이 네이션을 쓰는 이 국민주권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 국민들의 의사의 총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각각 국민들의 의사들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하나로 보고 그 하나의 의사라고 규정했죠. 그래서 그 입장에서는 공익이라고 하는 것도 사익과는 별개의 어떤 것이라고 규정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들에게 전체란 부분의 집합 이상의 것이었으며 특정 구성원과는 차별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집단의 행동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단일체로서의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의롭고 공공선을 위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 루소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의지를 담은 건데, 이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반 의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사적 이익 추구나 수적인 다수의 지지와는 무관한 것이다 라고 여기에서는 규정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배웠던 이 국민주권의 두 가지 이론, 국민주권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알고 있다면 이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내용 중에서 네이션을 쓰는 그 국민주권 이론,